여러분, 넷째로,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요. 지금 이 순간에도 수조 달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거대한 자본, 과연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? 오늘 바로 그 돈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투자 규칙의 등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. 먼저 이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 누군지 만나볼 거고요. 그들이 따르던 기존 투자 규칙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볼 겁니다.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전략, 전환 목표가 뭔지 알아보고 이 새로운 규칙이 우리 경제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지,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넷제로 자산소유자 연합, 줄여서 NJOAA입니다. 이름은 좀 낯설 수 있는데 사실상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 조직이 뭐 하는 곳인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? NJOAN은요, UN 주도로 만들어진 말 그대로 큰 선들의 연합체입니다.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과 보험사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데요. 이들이 굴리는 자산 규모가 무려 10조 달러가 넘습니다. 와, 우리 돈으로 치면 1경 3천조 원, 정말 상상이 잘 안 되는 금액이죠. 사실상 글로벌 금융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봐야 합니다. 이분들 목표가 아주 명확하면서도 뭐랄까 굉장히 야심찹니다. 자신들이 가진 이 막강한 투자 자본을 이용해서 2050년까지 자기들이 투자하는 모든 기업의 탄소 배출을 파리 협정 목표에 맞춰 제로로 만들겠다. 바로 이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목표는 확실했는데 이들이 처음 사용했던 전략에는 몇 가지 좀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. 자, 기존 규칙은 이랬어요. 일단 투자한 기업 전체의 탄소 배출 총량을 줄이고 2030년까지 몇 퍼센트 감축하겠다. 이런 중간 목표를 세우는 방식이었죠. 또 기후변화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는 기업은 피하고 기업이 활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꼼꼼하게 측정했습니다. 어때요? 겉으로 보기엔 꽤 그럴듯하죠? 자,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차이점이 드러나요. 기존 방식은 마치 문제가 있는 선실을 그냥 팀에서 내쫓아 버리는 것과 같아요.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의 주식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. 하지만 새로운 방식은 완전 다릅니다. 그 선수가 더 나은 플레이를 하도록, 그러니까 기업이 친환경적으로 바뀌도록 적극적으로 코칭하고 이끌어주는 것에 가깝습니다. 바로 이게 기존 방식의 결정적인 문제점이었던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A 투자자가 오염 기업 주식을 판다고 그 기업이 공장 가동을 멈추나요? 아니죠. B라는 다른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면 그만입니다. 결국 투자자 장부상으로는 탄소 배출량이 줄어서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 지구의 탄소 배출량은 하나도 줄지 않는 거죠. 그래서 NZOA가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. 바로 이 전환 목표라는 정말 혁신적인 해결책을 들고 나온 거죠. 이 전환 목표가 뭐냐면요. 단순히 기업의 과거 성적표, 그러니까 너네 탄소 얼마나 배출했어? 만 보는 게 아니에요. 미래를 위한 계획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따지는 새로운 기준인 거죠. 즉, 그래서 당신의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바뀔 건가요?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. 그럼 어떤 계획을 믿을 만하다고 쳐줄까요? 당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런 말로는 어림도 없죠.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축 목표는 기본이고요.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하고 책임자가 누군지도 명확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계획을 뒷받침할 돈은 충분한지 단기부터 장기까지 명확한 계획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새로운 투자 과정은 아주 체계적인 3단계로 진행됩니다. 먼저 1단계, 기업의 탄소 감축 계획이 얼마나 야심차고 또 실현 가능한지를 분석합니다. 2단계, 그 계획을 실제로 해낼 기술과 자본이 있는지 능력을 판단하죠. 그리고 마지막 3단계, 이 모든 분석 결과를 투자 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새로운 규칙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까요? 그 파급 효과 정말 엄청납니다. 우선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요. 관점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.
이제 단순히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이 적은 모범생 기업만 찾는 게 아니고요. 지금은 비록 배출량이 많더라도 최고의 전환 잠재력을 가진 개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거죠. 이건 또 전환 리스크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어요.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이 거대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질 위험이 얼마나 큰가. 이 점이 이제 아주 중요한 투자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. 물론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죠.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. 친환경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든지 각 산업에서 변화를 이끄는 선도주자 기업들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흐름은 결국 기업의 환경, 사회, 지배구조, 우리가 ESG라고 부르는 경영 전반을 강화하게 됩니다. 투자자들이 기업에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게 될 테니까요. 반대로 철강이나 에너지, 운송처럼 탄소를 많이 뿜어내던 기업들은 이제 명확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. 구체적인 변화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투명한 데이터로 그 계획을 증명해야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. 변화를 계획하던가 아니면 이 거대한 투자금의 흐름에서 소외되던가. 자, 이 거대한 금융 실험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셈입니다. 그럼 2050년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을까요? 가장 큰 숙제는 뭐니 해도 감시겠죠. 기업들이 제출한 그럴듯한 계획을 정말로 잘 지키고 있는지 어떻게 추적하고 검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. 또 국가별,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이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,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에 맞춰서 기준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. 자,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릅니다. 과연 이 막강한 돈의 압박은 진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까요? 아니면 그저 기업들이 서류상으로만 더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그린워싱으로 끝나게 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기후 대응 10년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